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죠. 전화 연결해 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밤 사이에 북한이 뭐 비행기도 띄우고 그리고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이 시간과 장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최근에 이렇게 빈도가 잦은데 오늘 상황은 특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강도를 굉장히 좀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일단 전술조치선 이남의 비행 자체가 비행 자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어떤가가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전술조치선 이남으로 아예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이건 거의 위협을 가하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9.19 군사합의에서 설정한 비행금지선을 넘었는지 여부를 조금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외에 미사일 발사 거의 한 1시 49분 이제 이때 발사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이런 발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포병 사격을 또 이렇게 거의 새벽에 발사한 이런 부분들, 특히 이 포병 사격 자체가 NLL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뭐냐면요, 이것은 대놓고 9.19 군사 합의 위반을 이 북한이 거의 의도하고 아예 직접적으로 한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또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위협 비행 미사일 발사에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NSC가 개최됐습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해서 포사격을 했다면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북한 군용기의 위협 비행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전술 조치 이남 지역까지 접근을 했다는데 이게 그러면 어느 지역까지 접근을 한 거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자세한 지금 저도 정보를 받아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전술 조치선이 말씀입니다. 네. DMZ에서 한 20에서 50km 정도 해당하는 지역을 전술 조치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이남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정익기가 이 이남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결국 9.19 군사합의에서 해당한 비행금지선을 분명히 여긴 거의 확실하게 어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합참 발표나 이런 데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격의 항공기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했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남북 군사 합의 자체를 위반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발사한 거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고요. 엊그제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렇게 발사하는 미사일 종류도 다양하게 지금 쏘고 있거든요.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비행 거리가 700km, 고도 500km, 마하 6이다 속도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미사일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런 고도하고 이제 예. 속도하고만 갖고 미사일을 성격을 규정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단거리 탄도 미사일 맞고요. 예. 그다음에 대략 비행 특성상 유사한 것은 KN-23 지금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대신해서 차세대 미사일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 KN-23인데 이번에 거의 한 3주 된 미사일 발사에서도 이 KN-23을 주로 발사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KN-23의 개량형이 사거리가 좀 긴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KN-23 개량형들은 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하고 대한민국 공격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무력 도발이 최근에 정말 전례 없이 잦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게 전술핵 운영부대 훈련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과 미국에 잇따라서 핵 위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핵 탑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시험들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아예 핵 무력 부대다. 그리고 핵 무력을 입증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 좀 보고 있으면은요, 어찌 보면은 좀 이상하거나 좀 너무 과장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북한이 순항 미사일에 이제 이걸 핵을 전술핵을 탑재했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요. 예. 현재 북한의 기술력 갖고는 이 순항 미사일에 탑재할 전술핵 이거 굉장히 소형이고 굉장히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이즈가 직경이 30cm 이하여야 되고요. 예. 무게가 거의 한 150kg 미만 정도로 돼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미사일만 쏘면서 자, 우리는 이것이 핵 미사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사실은 결국은 이런 어떤 남북 간의 어떤 그런 대치 상황이나 이런 데서 우리는 핵을 무장한 국가고 우리는 더 강하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력 정책을 북한 표현대로 법화시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전술핵 운용 부대를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공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탄도미사일 등등을 발사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언제 어디서든 핵을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데 요새 갑자기 이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작게 발표하고 실행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북한 자체가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지 올해가 10년차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즉 김정은이 여태까지 이뤄낸 업적, 그다음에 북한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원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얘기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한다라고 해왔습니다만 경제 쪽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거든요. 예. 김정은이 보여줄 수 있는 건 핵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럼 최소한 핵 운용 국가로서 우리는 핵 능력이라도 가졌다라는 거를 지금 소위 말해서 인민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보여주는 네. 그러한 커다란 쇼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북한의 행보를 예상을 해봤을 때 미국 중간 선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거고 또 중국 공산당 당대회 즈음에서는 좀 도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 당대회인데 중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러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 그렇게 봐야죠. 지금 10월 10 북한 나름으로는 어떤 수위를 조절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언론의 관심이랄까 이 세계의 관심을 지금 받으려는 행동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요, 결국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고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중국의 20차 당대회를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없다. 예,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의 태도를 보고 있으면요. 예. 여유가 전혀 없고 하여튼 이걸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끌고 갈 수 없구나. 예. 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당대회 끝나고 중국의 당대회 끝나고 미국의 중간 선거 전인 그 사이에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7차 핵실험 가능성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요. 물리적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핵실험을 감행하는 시기가 감행해가지고 본인들에게 이익이 있어야지 감행하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북한이 무슨 미국의 중간 선거 이런 걸 겨루고 뭘 한다. 예. 되게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쏘지 않건 간에 미국의 중간 선거에 영향 미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볼수 신경도 있습니다. 안 쓴다는 건가요, 그럼? 핵실험을 하더라도요. 이게 북한 핵실험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을 미칠 가능성 지극히 낮습니다. 그냥 그 북한 스스로 자기들 혼자 만족을 하는 거지. 예. 실제 그 미국 대중이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핵실험 감행을 했다. 그럼 뒤이을 제재들이 지금 줄줄이 뒤따를 텐데 뭐 유엔 국제 제재를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제재를 지금 계속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네. 그거 했을 때 과연 북한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뭐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도 그런 시기들을 한번 북한 스스로도 고려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섭니다. 제재 대상이 북한 개인 15명, 기관 16개입니다.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그 제재 효과는요, 그냥 곧바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재를 내렸다 그러면 이제 당장 뭐 저쪽이 큰일 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재 효과는 얼만큼 이 제재를 장기간 지속을 하면서 상대방의 그 어려운 지점을 괴로운 지점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포석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 당장 북한이 아프진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네. 사실 제재의 묘는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